자, 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담 K입니다. 2021년 1월 16일이고요. 2021년 초반 바이오 대장인 CMG제약, 현대바이오, 박셀바이오, 삼성제약, LNK바이오, NK맥스 보면서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차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제가 이제 주관적 관점으로 보는 주식시장 내용이어서 오해와 곡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 여러분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하라는 얘기는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이거 좀 논리적인데? 괜찮은데? 하시면 여러분 매매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볼 종목은 CMG제약입니다. 네, CMG제약에서 이평선은 5일선하고 21선 남겨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놔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하고 스토캐스틱 533, 스토캐스틱 20에 5 전부 슬로우입니다. 이렇게 놔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600일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 5 누르면 이제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600일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요때를 보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임의대로 거래량 많이 터진 날에 종가를 종가 부근에다가 선을 긋고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큰 박스권이잖아요. 5,000원 아래에 2,270원에서 5,000원 아래의 큰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했을 때 여기 라인에서 거래량 가장 터진 이 부분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렇게까지 본다 그러면 이때 거래량 많이 터졌을 때, 이때 거래량 많이 터졌을 때의 종가 라인을 그어봤더니 얘가 여기만 돌파해준다면 좀 더 위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5,380원, 그다음에 5,590원 자리 정도에서 매물을 좀 받고 바짝 올랐죠. 결국에는 여기 최고로 이제 거래가 나왔던 2018년 9월 20일 고가인 6,227원, 6,300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250원 정도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는 이제 한 번 더 뛴 다음에 갔습니다. 여기 이제 고점은 이제 날짜 늘려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얘가 이렇게 올라서 이날 이제 종가가 나오기 전에 이날이 언제죠? 이날이 12월 22일 날 고점 찍던 날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이제 저항 라인이 된다고, 그냥 요 차트만 본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한 120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 왼쪽 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저쪽에서 선 그은 라인 5,380원 라인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서 전고점 라인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모습입니다. CMG제약이 가장 먼저 이제 조정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요렇게 만들어서 이제 쌍바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그 부분을 보는 중인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5,380원 라인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된다면 스토캐스틱 20과 5가 침체권에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수 가격도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CMG제약이 만약에 여기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5,380원 라인에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이것과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 현대바이오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와 CMG제약은 올라가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21선 기준으로 봤을 때의 모습도 CMG제약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인데 얘는
바깥에서 21선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29,000원을 이제 만들어 놓은 라인은 2019년도 6월 달에 이제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을 뽑아냈던 이날의 종가 부근을 쟀더니 이제 29,000원이 나왔고, 실제로 29,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42,200원은 어떻게 나왔냐?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예전에 했던 거, 예전 동영상에 있는데 요렇게 그어보면 여기 이제 42,220원, 42,200원 라인 정도가 이제 요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여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우연찮게 정말 맞았는데, 실제로는 요렇게 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윗부분. 그럼 이제 이 가격이 안 나왔겠죠. 근데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재서 이 가격이 정확히 나왔고, 방송에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치를 하고 나서라도 일단은 29,000원 라인 정도가 이제 지지를 받았고, 그럼 이제 CMG 제약이랑 비교해봤을 때 CMG 제약이 지금 전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현대바이오도 29,000원 라인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 언제죠? 한 2-3일 전에 2-3일 전에 533이 533이 지금 침체권 들어왔다가 위로 상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20과 5가 이제 침체권인데, 현대바이오는 조금 다르죠. 현대바이오는 아직 20과 5가 침체권에 안 들어와 있는 상황에 533이 지금 침체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고, 중기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하락할 구간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CMG 제약을 기준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결국엔 현대바이오도 여기 언저리 정도까지는 지금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안 나오네요. 네. 29,000원이었죠? 여기 라인을 본다 그러면 한 22,600원 정도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요 가격 라인에 들어오면서 CMG 제약이 스토캐스틱 20과 5가 침체권에 들어왔다가 상승을 한다면 얘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론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꼭 그렇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21선까지 한 번 더 붙여준 다음에 5일선을 종가로 잡아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주가는 한번 지지했던 곳이 진짜 지지 라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습성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 29,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우리가 내려올 수 있고, 올라오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 근처나 혹은 하단선을 살짝 깨는 가격이 온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바이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CMG 제약이 예시 차트가 될 수 있다. 이게 21선하고 5일선의 관계의 흐름도를 제외하고 5일선의 이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또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CMG 제약이 거의 고점 라인 정도까지 한번 올라줬다가 빠졌다는 점이 또 현대바이오와 비슷한 흐름이, 물론 이제 고점 돌파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걸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CMG 제약이 이제 얼마 후에, 한 2-3일 후에 반등을 하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현대바이오는 그동안 좀 떨어졌다가 CMG 제약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좀 볼만한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또 보다 보면 이제 박셀바이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박셀바이오는 제가 21선에 붙고 그 다음에 21선에 붙으면서 스토캐스틱 533이 침체권에 들어올 때쯤에 한번 반등 일어나 준다 그랬고, 제가 실제로 이걸 투자를 못 해가지고 어느 동영상에서 되게 슬픈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지금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랑은 조금 달라요. 현대바이오는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깨고
V자 반등을 한 방면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한번 쉬었죠. 예, 내려오던 걸 한번 쉬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 다시 반등하는 중이어서 박셀바이오와 현대바이오를 단적으로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꺾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양봉 내고 그다음에 그 양봉 낸 다음 날의 종가가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근데 이거를 이제 종가선 차트로 그어 보면 지표 추가를 하고요. 일목균형표를 찾고요. 일목균형표를 적용을 해보면 보시면 얘도 거의 일자로 떨어졌거든요. 일목균형표 이제 후행스팬상 보게 되면 후행스팬은 종가선 차트를 이 종가선 차트를 연결한 거를 뒤로 뺀 겁니다. 그래서 별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올랐다가 거의 직선으로 이제 빠진 거랑 이제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양봉 하나 달았다가 이제 현대바이오랑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흐름.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에 이렇게 빠지는 흐름. 저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현대바이오처럼 이날이 언제죠? 1월 5일 같이 한 20%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과연 박셀바이오에서도 지금 나올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면, 현대바이오도 21선에 닿으면서, 뭐 2만원 언저리 가격 정도까지 오면서 스토캐스틱 5332 반등한다면 침체권에 들어온다면 반등할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을 타면서 있는 상황에 이제 하루 옆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나 해야 될까요? 요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에 얘도 여기 25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박셀바이오의 기준 차트로 지금 현대바이오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박셀바이오는 현대바이오의 이봉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이봉의 흐름 정도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위에서 잘라내고 5일선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21선 내려오면 결국에 여기가 저점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확실히 박셀바이오가 현대바이오보다는 강한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대바이오는 떨어진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고 박셀바이오도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걸 현대바이오처럼 내려올 건지도 또 확인해 보는 것도 차트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셀바이오를 이제 예시 차트로 이제 삼성제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따로 영상은 안 올려드렸는데, 얘도 이제 똑같이 떨어졌죠? 얘도 20일과 5일의 관계에서, 여기, 5332 침체권에 들어오는 중에 8,280원 라인 정도에 오게 되면 매수가 가능해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날 이제 금요일 날 조금 팔아 먹기는 했는데 박셀바이오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박셀바이오의 1월 14일 모습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인 거죠. 지금 삼성제약의 모습은 박셀바이오의 1월 14일의 모습과 비슷하고 만약에 박셀바이오를 쫓아간다 그러면 전일의 고가 라인 그러니까 삼성제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고가 라인인 10,000원 라인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월요일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제약의 예시 차트는 박셀바이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에렌카이 바이오를 보면서 이제 박셀바이오 그리고 현대바이오를 예시 차트로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떨어지다가 올라와서 꺾어놨어요. 보시면 삼성제약도 이렇게 내려오던 부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던 부분은 똑같고요. CMG제약도 내려오던 부분은 똑같죠. 근데 LNK 바이오만
LNK 바이오만 종가선 차트가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번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쯤 5일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는데 5일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533이 결국에는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옆으로 꺾었어요. 그럼 N자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이제 될 수도 있고, 얘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LNK 바이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하다. 그리고 실제로 물려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아랫라인이 46,700원이 깨지면 매우 위험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보다 일찍 본다 그러면 48,500원 라인 정도를 깨게 되면 결국엔 21선 닿는 라인 정도까지 21선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머릿속에 놔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월요일날 가격 라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가격이 매우 중요한데 월요일날 5만원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월요일날 53,000원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줘야, 월요일날 53,000원 위에서 5200원을 깨지 않는 흐름에 53,0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결국엔 5일선이 이렇게 살짝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한번 6만원 정도까지 한번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여기 바로 돌파하는 것도 이제 가능은 한데, 그러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차트의 어떤 예외에서도 예외를 또 벗어나는 이제 흐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은 안 나오는 흐름입니다. 잘은 안 나오는 흐름인데 이제 그럴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게,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신약이라기보다는 약간 의료기기 쪽에 좀 가깝고, 그다음에 에러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CMO 계획도 되어 있고 해서 일단 모멘텀이 좀 세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종목 뭐 임상 뭐 각오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LNK 바이오는 여기를 만약 이렇게 돌파하고 간다 그러면 차트상으로는 조금 지금 흐름에서는 조금 애매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고 밑꼬리 윗꼬리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물량 털고 나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LNK 바이오는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강할 수 있고, 만약에 53,000원 위에서 종가를 마감한다면 5일선이 다시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조금 이거랑은 또 상반된 NKMX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NKMX는 여기 고점 라인, 여기 고점 라인을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나왔고요. 어디를 잡아야 될지 솔직히 조금 애매한 분위기였는데, 결국에는 18,400원에서 12,500원 라인의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이제 12,500원에서 15,000원, 그 다음에 15,000원에서 18,400원 라인 정도의 1층, 2층이 있었는데 여기 다 돌파하고 18,400원 라인 정도를 지지하고 올라온 모습이고, 얘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533이 침체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어떤 반등이 안 나왔죠. 반등이 안 나온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게 어디 한 곳에 다 일방적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걸 이제 NKMX가 이제 좀 보여주고 있고요. NKMX는 제가 알기로는 얘가 표적 항암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얘가 NKMX는 18,400원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조금만 옆으로 기어준다면 조만간 스토캐스틱 20과 5가 내려오면서 결국엔 여기 저점 라인 정도 되겠죠. 12월 말에 있었던 이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흐름, 18,000원 정도, 크게 잡으면 한 17,500원이라고 할게요. 17,500원에서 18,000원, 18,500원 요 사이에서 조금만 놀아준다면
조만간 5일선을 잡고 반등해서 최소 21선까지는 갈 확률이 좀 높은 차트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NKMX는 결국에 CMG 제약계 조금 더 빠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음봉이 나오는데 밑꼬리 윗꼬리 다 달면서 내려오는데 확 안 깬다. 결국 18,400원 라인을 뭔가 지지하려는 흐름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NKMX도 반등할 수 있는 단기적 반등은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21선을 이렇게 눕혀야 되거든요. 그럼 21선 눕힌다는 얘기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NKMX가 결국에 처음부터 상승해서 21선 상승해서 나왔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12,350원에서 16,500원까지 상승했던 상승폭에 38.2%까지 떨어져서 여기가 바닥입니다. 17,750원이 바닥입니다를 찍고 올라왔다가 21선 이렇게 되는 가운데 다시 내려와서 여기가 정말 저점인가요? 를 확인하고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고점 라인을 도전을 할 건지 혹은 여기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여기 라인에 있었던 요 정도 라인 되겠죠? 15,600원, 700원 정도까지 한번 들이쳐서 여기 있던 물량까지 쏙 다 빼먹고 또 여기서 다중바닥 이렇게 만들어서 갈 건지는 이런 흐름까지 생각한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최소 21선이 한 2만원 정도까지 올 때쯤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에 이제 저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회사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MG 제약이 현대바이오의 단기적 하락을 조금 예상하게 해주고 만약에 CMG 제약이 반등을 이렇게 해준다면 현대바이오도 결국에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1선 돌파 여부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현대바이오를 기준으로 현대바이오의 이 상승폭 요렇게 상승한 라인이 결국에는 박셀바이오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라인으로 나올런지 이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가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 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삼성제약이 여기서 쫓아갈 수 있을런지도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흐름이다. 그 다음에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종가선이 쭉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라 한번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월요일날 화요일날에 종가를 어디다 잡아놓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종가상으로 여기를 52,200원을 깨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53,500원 혹은 이날의 종가죠 53,400원 라인 정도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NKMX는 18,400원에서 17,500원 라인 정도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을 보고 단기 반등 가능성에 우리가 무게를 두자라는 말씀으로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6개의 종목을 오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